빨리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결국 1년 그러니까 재판이 늘어지는 바람에 내년 총선에 뭐 이재명 얼마든지 나가서 또 의원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품격 있는 사람 이 결코 되지 못한 분류가 품격하고는 관계가 없는 네. 분의 얘기를 조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네. 현재 정치 분야에서 이 사람 얘기를 또 빼놓고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될 테니까요. 자,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취임 1년을 맞이를 했네요. 네네. 네, 28일, 8월 28일에 그러니까 오늘이군요. 오늘 1년을 맞았는데 자, 이재명의 1년 옆에서 정말 처음에 시작을 왼쪽에서 시작했다가 야 이거는 이쪽 동네는 진짜 아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아니다라고 지금은 이른바 자유우파 쪽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민 교수님 눈에 이재명의 1년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처음에 될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사법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대표 될 때부터 이미 이제 정해진 거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앞날이 별로 편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보다 훨씬 어메이징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있으니까 네. 그냥 이재명 이분이 그러니까 도저히 저는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맞짱이라는 책을 쓸 정도로 이재명의 맞짱. 범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이 정도면은 한 50년은 감옥에서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법 절차가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게 얼마나 느리고 막 짜증나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 사법부가 판사들이 어찌나 일을 안 하는지 막 네. 그런 것도 답답하고 그리고 이재명 이분이 지금 뭐 증인 같은 뭐 그러니까 김문기 뭐 아느냐 모르냐 예. 이런 간단한 재판까지도 막 증인들을 몇십 명을 동원하면서 계속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들이 한없이 늘어집니다. 그래서 네. 뭐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상 뭐 김문기 아느냐 그리고 이제 백현동 이거는 네. 정말 6개월 안에 1심을 끝나고 뭐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그것조차 지키지 않고 지금 벌써 1심도 아직 안 나왔어요. 1년 지났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판사라면 사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밤을 새서라도 뭔가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해서 빨리 재판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네. 아무리 상대방이 뭐 안 나온다 뭐 좀 협조 안 한다 그래도 그거는 판사가 강제할 수 있는 뭐 그 공권력을 써야죠 당연히. 그래서 빨리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결국 1년 그러니까 재판이 늘어지는 바람에 내년 총선에 뭐 이재명 얼마든지 나가서 또 의원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잘못된 거죠. 의원직을 진작 박탈하고 진짜 뭐 어떻게 보면 구속까지도 돼 있어야 되는 사람이 그렇죠, 현재로. 1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너무 허송세월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게 너무 오래 막 동반만 있으니까 이재명 얘기만 나와도 이제 지겨워해요. 맞습니다. 예. 이른바 이재명 피로 네. 증세가 이제 아주 광범위하게 퍼졌죠. 전 네. 국민을 상대로 이재명 마치 춘곤증처럼 이재명이 네. 아유 또 그 얘기야. 근데 저희는 언제 들어가는 거야 하는 얘기를 벌써 한 지가 거의 1년이 됐는데 네. 대표 취임 이후에 아직까지도 재판을 왔다 갔다 받으러 가기는 합니다만은 네. 글쎄요 지금 제 기억에 선거법 위반으로 1심이 진행 중이죠. 네, 선거법 위반. 고 김문기 처장을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1심이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다 기소된 게 2건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게 5건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1년을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셨군요. 이른바 이재명 피로증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졌다. 네. 지금 그리고 네. 그 피로증이 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 증인들을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 할까 계속 재판을 방해하는 느낌이 막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이번에 특히 쌍방울 같은 쌍방울 대구송금 관련해서 진짜 네. 우리 재판에서 정말 보기 힘든 일이 막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뭐 부인이 와가지고 이제 막 난리를 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변호사가 난리를 치고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네. 정말 저는 황당한 게 뭐 박찬대라는 분이 이 과정에서 회유를 했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것도 참 깝깝한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 말고 현근택이라는 사람이 네. 뭐 재판 기밀을 빼돌려서 맞습니다. 이재명한테 전달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그냥 범죄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이분이 자기 살기 위해서 네. 자기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계속 나쁜 짓을 하잖아요. 뭐 사실 특별 접견 같은 것도 맞습니다. 마찬가지고 진짜 예. 정말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을까? 자기가 옛날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벌인 일을 가지고 민주당원들을 이용해서 진짜 이렇게 정말 재판을 방해하고 자기 진짜 일신의 영달을 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계속 지지율 높고 계속 그 사람을 존경하는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네. 사실 있잖아요. 법정에 이재명 들어갈 때 이재명을 외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다른 세계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몇십 년 지나서 우리나라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뭐 대선에서 1,600만 표를 받았다. 저는 네. 이게 우리나라의 흑역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네. 사실 법인카드 의혹 그러니까 일반인 알기 쉽게 법인카드 의혹 하나만 가지고도 진짜 대선 같은 거는 출마를 못 해야 되는 사람이 그럼요. 그보다 네. 훨씬 더한 범죄를 더 몇 가지나 저지르고도 그렇죠. 일곱 여전히 건. 그냥 네. 큰 소리 치고 있고 이게 진짜 이 현실 믿기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마징가 제트 같은 걸 보고 자란 저 같은 세대는 네. 이재명 같은 사람이 똥똥거리며 살고 이러는 거를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현상이. 맞습니다. 예, 마징가 제트까지 얘기가 나왔네요. 정말 아니 도대체 마징가 제트는 뭐 한다는 거야? 저 안 잡아가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저도 마징가 제트를 보고 자란 세대로서 네. 예, 어딘가에 있을 마징가 제트 빨리 좀 예, 대한민국에 출연을 해서 네. 누구누구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